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3월에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무인기를 투입했고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사실상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무인기 투입과 계엄 간의 연결고리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고검에 나가 있는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이 차려진 서울 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드론 작전사령부가 지난해 상반기 무인기 비행 훈련을 진행할 당시 유엔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상반기 드론 작전 사령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인근 해상에 무인기를 투입했는데요. 당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훈련을 실시한 이후 유엔사로부터 권고문을 받았다며 드론사가 해당 권고문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권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언급이 담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드론사가 권고문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인식했다면 이를 알고도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것이 됩니다. 네, 무인기 훈련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한 시기와 겹치는 것도 특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사가 NLL 인근에서 무인기 비행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보다 수개월가량 앞선 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조치를 언급하던 시기인데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북한과의 긴장 구조를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에 명분을 쌓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돌아가서 이를 주관한 합동참모본부조차 작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CBS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두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설전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까지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부인하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실종된 무인기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합참 내부에서는 실종된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를 그만 보내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두고도 김 전 장관과 김 의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합참 내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작전을 밀어붙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란 특검이 청구한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네요. 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정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당장 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영장 자체가 김용대에 대해 우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서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은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몫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박 특검보는 특검은 기소 과정에서 충분히 범죄 사실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다고 본다며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논박할 가치가 없다. 특검도 상당히 강경하네요. 외환 혐의 외에 그 특검의 다른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고요.
계엄 당일 국회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조사 중입니다. 네, 순직 해병 특검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면서요. 네,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발언을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결국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하면서 위증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해부 나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